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바의 권혁재 PD입니다. 렉서스 RX450H 플러스입니다. 지금 어쩌다 보니까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 세그먼트 SUV들을 쭉 몰아서 시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잡혀져 있는 녀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RX에는 3가지 트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 RX450H 플러스는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것보다 상위급의 모델인 500H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차량 론칭 시승 행사 때 한번 시승을 해봤던 적이 있죠. 프리미엄 E 세그먼트 SUV 중에서는 가장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 노틸러스 시승 촬영 때 그런 말씀 드렸었죠. 노틸러스는 D 세그먼트라고 우기고 있는데 렉서스 RX보다 크다고 말이죠. 오늘은 이 RX450H 플러스를 타면서 과연 어떤 차량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RX에 대한 디자인 소개는 저희 신차 발표회에서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시승 행사 때도 조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분 안에 오늘은 한번 끝내봅시다. 4세대 RX에 비해서는 조금 더 SUC 형태로 같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지붕 라인이 C필러 바로 위쪽에서 한번 싹 말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윈도우 라인 자체도 같이 말려서 들어가는 게 보이죠. 마치 SUC와 같은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 그리고 뒷면으로 가면은 실제로 루프의 길이도 제법 낮아지죠. 그래서 이 세그먼트 SUV 중에서는 가장 전장이 낮은 모델이고요. 조금 이따가 2열도 타보겠지만 2열에서도 시트 리클라이닝을 최대한 앞으로 당기면은 머리가 조금 닿는 차량입니다. 21인치짜리 휠이 들어갔는데 휠 하우스를 가득 채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차체 캐릭터 라인도 상당히 강렬하게 썼어요. 저는 이게 렉서스의 가스라이팅을 좀 세게 당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행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 세그먼트 SUV 중에서는 얘가 제일 이뻐 보이긴 해요. 물론 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전면부 부분에 상당히 힘을 많이 줬거든요. 특히 이 스핀들 바디, 원래 스핀들 그릴이었는데 이제 바디로 부르게 했죠. 이거를 강조시키면서 전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앞에 오버행이 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디자인 때문에 앞에 오버행이 좀 더 길어 보이는 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빼면은 옹골차다고 해야 될까요? 어디 하나 빈 곳 없이 가득 그래픽이 채워졌는데 그 그래픽이 이상하지 않고 다 납득되는 이유가 있으면서도 조형미가 있다. 저는 그게 RX의 디자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내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그동안에 탔던 차량들은 되게 고급스러운 차량도 있었고 되게 모던한 차량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입체감을 살리면서 공간감을 살리는 디자인의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대시보드 안쪽에서 이렇게 쭉 이어져서 도어 패널까지 연결되는 디자인 같은 것들, 이런 입체감 있는 디자인들은 사실 일본 차들이 상당히 잘하는 분야긴 합니다. 소재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아요. 단적인 예로 도어 트림의 이쪽 부분 세무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냥 얼핏 보면은 살짝 직물 비슷한 느낌도 나잖아요. 조금 더 보드라운 인상을 냅니다. 거기에다가 가죽이라든가 이 부분도 가죽, 대시보드 상단 이런 데는 또 우레탄 재질 썼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 우드 트림, 알루미늄 소재, 소재감하고 디자인의 궁합이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거기에다가 센터 디스플레이 자체도 화면이 엄청나게 큰 게 들어갔죠. 시트 바깥쪽으로는 살짝 세무 느낌의 소재를 썼고 이 가운데 쪽이 가죽이 들어갔는데 시트의 착좌감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몸을 다 잡아주는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허벅지 익스텐션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차량이 1억대 차량이다 보니까 마사지 시트 같은 기능이 빠져 있는 건 조금 아쉽지만 그 외 전반적인 시트의 느낌은 좋다. 2열 가보죠. 시트 리클라이닝을 최대한 뒤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편하게 릴렉스하게 갈 수 있는 자세로 되어 있는 건데요, 제법 많이 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갈 수 있고, 여기서 리클라이닝을 조금만 세워 볼게요. 전동식으로 돼요. 시트 옆에 바닥 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리클라이닝을 최대한 세웠을 텐데, 이때는 천장 앞부분에 머리가 조금 닿습니다. 제가 키 176에 앉은 키가 조금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 시트 포지션 그대로고요. 레그룸은 주먹 하나, 두 개 반에서 3개 사이 정도 될 것 같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BMW X5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요. BMW X5보다 이 차가 작거든요. 레그룸 훨씬 더 많이 남죠. 그 다음에 시트 리클라이닝 지원되죠. 발공간 같은 경우에는 살짝
타이탄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레그룸 자체가 넓기 때문에 사실 시트 밑에까지 발이 들어가는 경우가 잘 없지 않을까 싶어요. 토요타 렉서스가 자랑하는 E4 기능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 터널의 높이도 되게 얕은 편이죠. 그래서 유사시에 3명이 타기에도 아주 그렇게 나쁘지 않다. 2열 시트 쪽에 통풍 시트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흔하진 않은 경우인데 대신에 포존 공조 시스템은 아니에요. 3존이어서 1열 좌석은 좌우 온도 조절 가능하고 3열은 통으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필러 에어벤트 이런 거는 아쉽게 안 들어가져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제법 넓은 편이고요. 시트 슬라이딩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슬라이딩 지원 안 돼도 이 정도 공간이면 넉넉해 보입니다. 그러면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바닥 부분의 면적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장우산이 세로로 쭉 있는데도 살짝 공간 남는 거 보이시죠? 대신에 이 차량이 SUC와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뒷유리창 있는 부분이 상당히 눕혀져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각도면은 SUC라고 불러도 무방하거든요. 높이 자체가 높은 짐을 수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바닥 부분에도 상당히 수납 틀을 잘 짜놨어요. 그래서 바닥 공간 활용하기도 제법 좋아 보입니다. 다만 러기지 스크린은 따로 보관할 곳이 없어요. 이거는 집에다가 보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트렁크에서 2열 시트를 전동으로 폴딩할 수 있는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터치로 되더라고요. 자, 원터치로 내려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공간에 대해서 진짜 빠르고 굵고 진행했으니까 이제 주행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오디오 한번 들어봐야겠죠. 렉서스답게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21개 스피커가 달려져 있습니다. See us in the hallway, 거지 기차 달라 spicy up like chili chili. 마크 레빈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찰랑찰랑거리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상당히 잘 살려요. 그러니까 교향악 같은 음악에는 상당히 잘 어울릴 오디오 같은데 조금 둥둥하고 쳐주는 음악에 있어서는 그 파워감이 조금 약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즐겨 듣는 음악보다는 약간 중장년층이 많이 듣는 음악들, 그런 쪽에서 조금 더 강세가 있어 보이는 오디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이 차량이 PHEV,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스펙에 대해서 잠깐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PHEV는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엔진은 2.5리터 하이브리드 유닛입니다. 그러면은 토요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써오고 상당히 많은 차량에 두루두루 적용했던 바로 그 유닛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탔었던 차만 해도 라브4, 시에나, 하이랜더 뭐 이런 차량들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유닛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 차량에는 18.1kWh의 배터리가 들어가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토요타 렉서스가 자랑하는 E4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바퀴는 뒷바퀴대로 따로 독립적으로 구동이 되는 전기 모터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엔진만 놓고 봤을 때에는 최고 출력이 182마력, 최대 토크가 23.1kg 포스미터인데 시스템 총 출력 같은 경우에는 309마력입니다. 바로 이 밑에 있는 RX350 파워트레인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249마력이에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으면서 전기 모터의 출력을 더 강화시킨 거죠. 제조사 제출 공인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4.0km/L입니다. RX450H 플러스 역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답게 다양한 주행 모드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자, 우선 EV 모드로 먼저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V 모드를 누른 지 얼마 안 돼서 엔진의 시동이 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가 50km 조금 넘게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어제 100%까지 충전을 물려봤습니다. 시간으로는 대략 한 3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배터리가 다 소진돼서 엔진이 들어올 때까지 몇 킬로미터를 주행했느냐? 대략 74km를 주행했습니다.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안 켜고요. 상암에서 출발해서 회기동 갔다가 회기동에서 파주 통일동산까지 찍었을 때가 딱 그 정도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편도 한 30km 정도의 거리를 출퇴근을 한다, 집밥을 먹이거나 회사 밥을 먹일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전기차처럼 이 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겨울 돼서 히터 틀고 하면은 아무래도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조금 더 짧아지긴 하겠지만요. 참고로 저는 변인 통제 같은 거 전혀 안 하고요, 그냥 내키는 대로 주행하고 EV 모드에서 성능이 얼마나 나올지 조금 밟아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막히는 도심 주행 반, 뻥 뚫린 간선 주행 반, 그 정도의 비율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비율에서 70km 이상을 주행을 했다. 이렇게 EV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될 때는 전기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변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엔진 소리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진동 같은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나 조용하죠. 자, 여기서 거리를 조금만 뛰어봤다가 제가 급가속 한 번만 해볼게요. 네, RX 라인업 중에서는 제일 무거운 차량인데, 싱글 모터 전기차들, 그런 차량들의 느낌보다 살짝 덜 나가는 느낌 정도? 그래서 사실상 주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스트레스가 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방금 전에는 제가 거리를 조금 뛰어봤다가 일부러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봤는데, 끝까지 밟았을 때도 엔진이 개입을 안 하네요. 전기 모터 위주의 하이브리드 모드인 오토 EV HV 모드로 한번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엔진 개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급가속을, 네, 웬만한 가속의 상황, 그리고 웬만한 주행 상황에서는 전기 모터만 가지고 운용이 되되, 내가 급격한 출력이 필요할 때만 엔진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한 가속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시 엔진이 꺼졌어요. 하이브리드 모드, 일반 HV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은 바꾸자마자 엔진이 개입을 했습니다. 엔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은 고속 크루징의 상황에서는 전기 모터의 출력만으로도 어느 정도 주행 가능하기 때문에 엔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반복하거든요. 토요타 렉서스의 2.5리터 하이브리드 유닛 차량들을 탔을 때 회전수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급격한 출력을 내겠다 해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은 회전수가 높은 곳에 묶여서 계속 그러는 지연정 변속이 되는 느낌을 보여준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계속 1500rpm대에서 평온하게 가고 있습니다. 엔진의 최대 토크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최대 토크가 RX350보다 이 차가 낫거든요. 대신에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회전수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 얘기는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RX350에 비해서 전기 모터의 출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하는 상황이 조금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어쨌든 RX350보단 이 차량의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NVH에 있어서 RX350보다는 조금 더 조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추측, 제 뇌피셜로는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엔진의 최대 토크는 조금 더 낮게 하되 최대 토크가 나오는 회전수 구간도 조금 낮게 설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웬만해서는 엔진 회전수가 2000rpm을 넘기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차지 모드로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모터는 최대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엔진에서 나오는 힘만 가지고 배터리도 충전해주고 구동도 해주고 이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가속 페달을 방금 전에 슬쩍만 밟았는데 2500rpm을 넘기는 것을 봤거든요. 아까 전만 해도 1500rpm에서 회전수가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지금은 회전수가 상당히 위아래로 많이 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 모터가 개입이 될 때와 안 될 때 차이가 생각보다 되게 크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참고로 이 CVT 방식이긴 한데 패들 시프트가 달려져 있습니다. 마치 미션이 있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변속을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다운 시프트, 다운, 업, 업, 업. 사실상 이게 이 차에 굳이 필요한가 싶은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해요. 적극적으로 주행하는 데 있어서 막 크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모드별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워트레인의 느낌은 어떤가? 에너지 흐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륜 쪽에 있는 전기 모터는 거의 서포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격하게 가속할 때 지금 어느 정도 급격하게 가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륜에 있는 전기 모터는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처음에만 살짝쿵 개입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의 접지력 확보를 위할 때만 슬그머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X500H와는 조금 차별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RX500H는 상대적으로 후륜 쪽에서 개입하는 게 조금 더 많았었거든요. 코너링 도는 상황에선 그래도 후륜에 힘을 좀 보태주는구나. 토요타 렉서스에 들어가는 4기통 2.5L 하이브리드 유닛, 이거 진짜 많이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소감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효율성은 좋은데 토요타에서 NVH에 대해서는 1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좀 시끄러운 유닛이에요. 렉서스라는 브랜드가 제일 자신있게 내세우는 거는 NVH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RX에 와서 4세대까지 있었던 6기통 엔진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엔진룸에 대한 방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고속 크루징을 갔을 때는 아주 크게 불만이 될 부분은 없긴 한데 시내 상황에서는 얘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1800rpm? 그 정도 도달했을 때는 4기통의 엔진 소리가 어쩔 수 없이 좀 들려요. 엔진음이 조금 거친 편에 속합니다. 지금은 제가 시승 나오기 전에 배터리를 가득 충전을 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과 같이 정지해 있던 상태에서 시동이 꺼져 있었던 거였는데 배터리가 거진다 달면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도 시동을 걸어가지고 배터리 충전을 한 대 쓰거든요. 그런 아이들링 시에 들리는 엔진의 소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렉서스에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엔진 소리가 들어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큰 단점으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렉서스 브랜드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높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전 세대의 RX 6기통 차량들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아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기 모터가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최대 토크나 최고 출력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출력이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전기 모터만 개입하는 순간, 그리고 전기 모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순간은 너무나 조용하죠. 그리고 이 차량도 BMW의 어댑티브 회생제동 비슷한 게 들어가 있거든요. 별도로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전방 차량과 조금 가깝게 붙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은 제동이 됩니다. 계기판 밑에 보면은 니은자 모양으로 빨간색 불 들어오는 게 브레이크 등 들어온다는 표시거든요. 벤츠나 BMW에서는 되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작동을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 차는 막히는 환경에서 생각보다 회생제동 걸리는 게 좀 세게 먹힌다는 체감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조금 많이 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보다는 제동을 조금 더 일찍 걸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회생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살짝 누르면은 그 회생제동이 바로 풀려버리거든요. 묵직하게 걸려있던 회생제동이 갑자기 팍 하고 풀려버리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주행하고 있는데 앞에 조금 느린 차량이 있으니까 감속도 상당히 스무스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선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향지 시동을 켰는데 가속을 조금씩 해주네요. 많이는 안 해주고 조금씩 해주고 차선을 벗어나면은 제가 설정해 놓은 시속 90km에 맞게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선 중앙 유지 장치에 대해서 테스트 해볼 건데요. 앞에 차선 지워져 있고 많이 굽어진 도로입니다. 잠깐 손을 놔 보면요, 뭐 상당히 깔끔하게 유지한 모습 보여줍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경고가 떴는데요.
정전식 스티어링 휠 안 들어갔습니다. 토크 감응형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는데 인식률이 아주 막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더라고요. 가끔 가다가는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 와중에도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경고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차는 렉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이잖아요. 500H 같은 경우엔 여기 타공되어 있는 F스포츠 전용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450H 플러스의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우드 그레인으로 살짝 멋을 낸 느낌이 있긴 한데, 멋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파지하게 되는 3시, 9시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 스티어링 휠의 림 자체가 좀 얇아요. 플러스로 딱딱해요. 보통 프리미엄 브랜드 SUV들은 타공을 해준다든가 질 좋은 가죽을 두툼하게 써서 만졌을 때 부드러움이 느껴지게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차량의 스티어링 휠은 오랫동안 잡았을 때는 살짝 파지한 손이 아픈 느낌도 들더라고요. 에이다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고요. 승차감 확인을 위해서 더러운 노면에 와 봤습니다. 렉서스 RX는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렉서스의 SUV 모델 중에서 제일 비싼 모델입니다. 그리고 렉서스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왠지 되게 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렉서스는 주 시장이 또 미국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 느낌이 어떨 것인가? 조금 뾰족한 과속 방지턱을 넘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프리미엄 브랜드의 E 세그먼트 SUV라고 하면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어 서스펜션의 탑재거든요. 왜냐면은 E 세그먼트 SUV들의 가격이 보통 1억이 넘으니까. 그리고 E450H 플러스 역시 가격대가 1억을 아주 살짝 넘기긴 합니다. 제네시스 GB80이 처음 나왔을 때 소비자분들이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RX 역시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감응형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요. 현재 주행 모드는 컴포트인데, 이렇게 천천히 넘어갈 때에는 되게 부드럽거든요. 특히 과속 방지턱을 밟아서 들어 올려질 때, 이때는요 제법 부드러운 느낌이 느껴지는데, 그런데 떨어질 때 있잖아요. 과속 방지턱을 넘고 나서 떨어질 때, 이때의 승차감이 의외로 조금 탄탄한 편에 속하거든요. 떨어질 때 출렁거림 없이 한 번에 팍 잡으려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떨어질 때 탑승자, 운전자한테는 충격이 어느 정도는 전달이 되는 편입니다. 거친 노면에서는 약간 아우디 Q7이나 저속에서 벤츠 GLE가 출렁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딱 잡아버리는 승차감과 유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출렁거리는 미국적인 세팅보다는 유럽 차들에 가까운 세팅의 느낌 아닐까? 그런데 그 느낌 자체가 너무 단단하다거나 너무 딱딱한 느낌? 그런 느낌 쪽은 당연히 아니긴 해요. 어쨌든 이 세그먼트 SUV이기 때문에 부식류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달되는 충격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반갈죽되어 있는 노면 지나가 보겠습니다. 왼쪽이 현재 거친 노면이고요. 제가 거친 노면 위로 주행하고 있는데, 서스펜션을 통한 진동은 약간 있긴 한데 차체를 통해서 올라오는 진동은 거의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안 달린 차량 중에서 이 잔진동을 흡수하는 능력은 더러운 노면에 끌고 왔던 차 중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인데, 그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차들의 대부분이 토요타 차예요. 바운스에 대한 승차감에 비해서 잔진동에 대한 억제 능력은 이거는 토요타가 진짜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더러운 노면이 아닌 일반적인 노면 환경에서의 승차감은 어떨까요? 시속 60km에서 방지턱, 고속 환경에서 과속 방지턱 넘거나 했을 때는 충격이 막 그렇게 우당탕쿵탕 전달되는 느낌은 아니네요. 시속 55km.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확실히 처음에 충격을 조호해서 이 받아들일 때, 이 과속 방지턱 딱 밟았을 때, 이때는 좀 부드러운 느낌을 내고요. 떨어질 때에는 출렁거리지 않게 바로 빡 잡아버리는 느낌. 제가 익스테리어를 설명드릴 때 이 차가 조금 SUC와 같은 디자인을 취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단순히 디자인에만 적용되지 않은
서스펜션 세팅에도 일정 부분 적용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피 기동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50km로 가다가 빠르게 전자제어가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차량이 전고가 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롤이 어느 정도 존재하긴 하지만 여태까지 타봤었던 다른 이 세그먼트 SUV에 비해서 그렇게 롤이 심하진 않아요. 의외로 되게 묵직하게 내가 돌고자 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요? 현재까지는 컴포트 주행 모드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 서스펜션 자체가 아까 전에 컴포트에 비해서는 조금 단단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제법 하체를 잘 받쳐주는 느낌이 듭니다. 렉서스라고 하면은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서스펜션 세팅이 생각보다 어느 정도 탄탄한 느낌도 베이스에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너링 성능이 제법 나쁘지 않다. 운전의 재미를 살려준다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돌아 나간다 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이 SUV 세그먼트의 차량들을 보다 차가 조금 작다는 것도 이런 회두성에 있어서 장점으로 적용하겠죠. 자동차 제조사는 각자가 쌓아올린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BMW는 운전의 즐거움, 벤츠는 우아함, 렉서스는 NVH로 대표되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느낌, 바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일 텐데요. RX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렉서스의 느낌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NVH, 정숙한 느낌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창문 한 번만 내려보잖아요. 창문 여닫는 모터 소리도 안 나요.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창문이 열리고 닫힐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괜히 여태까지 정숙성이라는 것을 브랜드 이미지로 내세운 게 아니구나라는 게 단번에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기존의 렉서스와 다른 거라고 하면은 전부 다 4기통 하이브리드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쩔 수 없이 자주는 아니고요. 진짜 간혹 가다가 나타나는 그 4기통 특유의 소음하고 진동 같은 것들이 내가 지금 1억짜리 차를 타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들게끔 할 때는 있어요. 그래도 같은 파워트레인을 적용하는 토요타의 차량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틀어막은 정도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 같은 경우에도 승차감보다는 의외로 되게 주행 감각에 맞춰서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차량을 추천드리기 조금 어려운 분들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량의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차량의 크기도 커야지, 차량의 크기가 나를 대표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쉬운 사이즈일 겁니다. 이 SUV 세그먼트 중에서는 가장 작은 편에 속해요. 2열이라든가 1열에서의 공간감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중요시한다, 다 커야 된다, 위험이 있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드리기 어렵고요. 두 번째, 4기통은 상상도 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요, 4기통의 감성이 나타나는 거는 아주 가끔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기통에 익숙하고 당연히 이 가격이면 6기통이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긴 조금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추천을 안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렉서스는 조용하고 부드럽다 라는 것을 딱 밑바탕에 깔고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조용한 차 탈래? 부드러운 차 탈래? 렉서스 살래?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시승해 보세요. 시승해 보시면은 내가 생각했던 렉서스와는 조금 다른 모델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차량을 추천드릴 수 있는 분, 프리미엄 E 세그먼트 SUV인데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꼭 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타보세요. 350km를 조금 넘게 시승을 했는데 그 중에서 70km가 조금 넘게 EV 모드로만 주행을 했고요. 20-30km 정도는 오토 EV 하이브리드 모드 있잖아요. 그 웬만하면 전기 모터로만 구동되는, 전기 모터만 가지고 구동된 게 아마 100km 정도는 될 겁니다. 350km 중에. 트립 컴퓨터 리셋하고 난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연비가 리터당 25.5km거든요. 연비 효율이 정말 좋습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잘 만드는 거는 토요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 E 세그먼트의
SUC 사고 싶다. 이 세그먼트 SUC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차들 떠오르시나요? BMW X6 있고, 벤츠 GLE 쿠페 있고, 아우디 Q8 있고, 이렇게 생각나는데 아무도 이 RX는 쉽게 생각을 못 하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스타일링이라든가 트렁크 공간감이라든가 하체 세팅, 이거 SUC에 가까워요. 영상 말미에 이거는 SUC를 사고 싶었던 사람한테 되게 잘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SUC의 스타일링과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열의 공간감에 있어 절대 부족한 거 없고, 오히려 편의 장비들은 유럽산 SUC보다 많을 거예요. 특히 2열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봤던 이 SUV 세그먼트에서 그랜드 체로키 하나밖에 없었어요. SUC 사고 싶어라고 했다가 등짝 스매싱 당하시고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제법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